장례식 다음 날 아침 집안엔 아직 향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식탁 위에 국화를 비추자 하얀 꽃잎들이 고요히 흔들렸어요. 어머니는 검은 상복을 벗고 손끝으로 국화의 줄기를 매만졌습니다. 그 손동작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눈빛은 국화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제단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시 뒤 민수가 장례비 결산서를 펼쳐들었습니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 툭 던진 말은 식탁 위에 떨어져 묵직한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지은은 눈치를 보며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정리했습니다. 노랗게 바랜 메모 한 장이 툭 떨어졌어요. 은행 통장 둥근 글씨로 쓰인 그 메모가 묘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생활비 통장이야. 정희는 손을 뻗어 메모를 집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은 앱으로 다 돼요. 민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 통장 혹시 내 이름 들어간 거 아니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재빨리 말했죠. 그냥 나중에 다 같이 얘기하자. 오늘은 좀 쉬자. 말은 그렇게 끝났지만 세 사람의 눈빛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방 안을 떠돌았어요. 그날 밤 모두 잠든 후 어머니는 방문을 살짝 닫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은 손에 닿자마자 차가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국민은행 예금 통장. 표지를 넘기자 흐리게 인쇄된 숫자가 보였어요. 3억 8천만. 그 옆엔 아버지의 필체로 쓴 메모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미래.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히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은 깊어가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소리 속에서 한 가정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은행 안은 유리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세 남매는 나란히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대기석의 의자는 반질반질 달아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어머니 수님은 손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손에는 굳은 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순서가 되어 세 사람은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잔액이 3억 8천만 원이네요.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정희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살짝 들었고 지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건 엄마 생활비로 놔둬야죠.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거야.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의 말투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아직 아버지 제사상도 안 올렸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을 울렸습니다. 직원은 눈치를 보며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슬쩍 자리를 비켰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자식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정희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부양 다 했잖아요. 병원비도 다 내가 냈어요. 민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돈 많은 누나가 더 받을 이유 없네요.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서로를 향해 닫혀가던 찰나 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 좀 해라. 돈보다 너희 목소리가 더 아프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궜고 민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지은은 눈을 감은 채 손을 모았습니다. 은행 안의 냉기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창구 유리에 비친 가족의 모습은 더 이상 한 방향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하면서도 멀리 달아나 있었죠.
그날 은행 문을 나서는 세 사람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있었지만 마음은 그림자처럼 어두웠습니다. 퇴근길의 공기는 싸늘했어요. 막내 지은은 피곤한 얼굴로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엄마랑 밥 먹어야지.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골목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늘 켜져 있던 2층 집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미역국 냄비가 식어 있었고 식탁 위엔 덜 마른 앞치마가 올려져 있었어요. 거실 한쪽 의자엔 어머니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방마다 불을 켰습니다. 엄마, 화장실이에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그녀는 즉시 큰딸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안 계셔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전화도 꺼져 있고요. 정희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잠깐만, 민수한테도 연락해 볼게. 곧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혹시 병원이나 마트엔 가보았어? 마트엔 퇴근 전에 들렀는데 안 계셨어요. 지은은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끝까지 뛰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지은 씨,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가 안 계세요. 잠깐 외출하신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시장 쪽으로 걸어가시는 것 같던데요. 지은은 그대로 시장 쪽으로 뛰었습니다. 신발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어요. 밤거리는 붉은 간판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 안엔 어머니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정희와 민수도 곧 도착했습니다. 세 남매는 시장 입구에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괜히 우리가 너무 몰아붙여서. 세 사람 모두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작은 슈퍼 앞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엄마. 수님은 낡은 코트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에 쥔 것은 낡은 봉투 하나였죠.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우리 걱정하게 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울컥했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냥 잠깐 혼자 있고 싶었다. 사람이 마음이 어지러우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니. 그 말에 세 남매는 조용해졌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네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시장 상인의 목소리와 버스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님의 손이 봉투를 꼭 쥐고 있었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아직 누구도 보지 못한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은 조용했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부엌벽에 길게 번졌습니다. 정희는 침대 끝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족 단톡방 알림이 켜져 있었지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죠.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통장은 엄마께 드리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눌러보낸 순간 가슴이 시원하게 비워졌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민수의 이름이 떴습니다. 오랫동안 입력 중. 표시만 깜빡였어요. 그리고 단 한 줄이 도착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욕심이었나 봐. 글자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며칠의 긴장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세 남매는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이 차려져 있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밥상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누나, 김치 맛있다. 예전 엄마 손맛 같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담그신 거야. 어제 미리 준비하셨어. 수님은 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통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나눔이지. 저녁 맛있게 먹자.
그 말에 모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은은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식사 후 지은이 말했습니다. 우리 새 통장 만들면 어때요? 이름은 엄마 통장으로요. 정희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 통장엔 뭐가 들어가는데? 지은이 웃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서로 도와주는 약속을 넣어요. 수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럼 이건 내 노후 자금이 아니라 너희 마음 자금이네. 목소리엔 농담과 사랑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김치 이체 먼저 할게요.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짧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님은 식탁 위에 올려둔 낡은 통장을 손끝으로 살짝 쓸어보았습니다. 잉크가 바랜 이름 위로 빛이 부드럽게 비쳤어요. 이제 됐다. 이 돈보다 너희가 다시 웃는 게 아버지가 바라던 것 같다. 정희는 눈시울을 붉혔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수님의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새로 만든 통장 잔액은 3억 8천만 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숫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기억이었죠. 그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도 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음과 김치 냄새, 그리고 서로의 목소리가 잔잔히 번졌습니다. 진심이라는 통장은 그날 비로소 개설되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 기운이 마을 골목마다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님은 다시 슈퍼문을 여셨습니다. 낡은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며 철이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게 안에는 햇살이 길게 들어왔어요.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선반엔 간장과 라면, 사탕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 모습이 예전처럼 정갈했습니다. 수님은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펜을 들고 매출을 적는 손이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죠. 작은 파란 통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엄마 통장. 표지에는 하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자녀들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수님은 통장을 조심히 꺼내 펼쳤습니다. 통장 안에는 돈 대신 종이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쪽지엔 정희의 글씨가 있었어요. 엄마 건강이 제일 큰 재산이에요. 수님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습니다. 얼굴의 주름이 부드럽게 접혔어요. 두 번째 쪽지는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조만간 우리 가족 여행 가요. 수님은 눈을 감고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과 젊은 시절 함께 갔던 남해의 바다가 떠올랐죠. 파도 소리, 그때의 웃음, 그리고 아직 젊었던 자신이 겹쳐졌습니다. 세 번째 쪽지는 막내 지은의 글씨였습니다. 글자 끝마다 점이 찍혀 있었어요. 엄마, 이제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수님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따라 움직였어요. 마치 글자를 쓰다듬듯이요. 눈가에 고운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문 앞 풍경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람 부는 아침에 직장인들과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지나갔고 봄바람이 가게 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위에 통장을 올려놓고 그 옆에 있던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액자 속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이들 잘 컸지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마치 웃는 듯 보였습니다. 수님은 통장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며 간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수님 슈퍼라는 글자가 반짝였죠. 그녀는 천천히 계산대를 정리하고 문 앞에 걸린 종을 손끝으로 건드렸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녀의 눈에는 이별의 슬픔이 아닌 다시 살아갈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통장 안에 3장의 쪽지가 햇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끝은 늘 새로운 시작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